자, 우리 콩주머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초3 저희 반 학생 한 명이 기분이 안 좋으면 수업 시간에 참여를 전혀 안 합니다. 자, 교사가 활동 참여를 지시하고 꾸중하면 10에서 15분 지속적으로 책상을 치는 등 큰 소리를 내며 수업을 방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학생들은 소음에 힘들어하고 저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저도 모르게 그 학생 기분을 살피게 되어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고, 선도위원회 열어야 하나 고민을 해봤는데 괜히 역으로서 건수 잡아서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요. 특수학생은 아니고 1학년 때부터 같은 문제 행동을 보였더라고요. 학습지가 됐든 평가가 됐든 본인이 순간 내키지 않으면 전혀 안 하는데 교사를 갖고 노는 느낌입니다. 교과 전담 시간에도 비슷하다고 얘기가 들어오네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 친구가 왜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지 그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특히 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 많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았을 때 지금 불만을 표출하는 거잖아요. 책상을 치는데 큰 소리를 내면 수업을 방해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 아이 내면에 화가 너무 많아요. 지금 화가 너무 많고 지금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수업에 집중할 만한 건덕지도 없고, 그 다음에 수업이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 동기도 없어요. 내 불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아이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친구랑도 그래도 레포 형성은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선생님? 레포 형성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하셔야 됩니다. 학생 상담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땐 필요해요. 학부모님이랑도 반드시 상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아이가 어떤 양육을 받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때부터 계속 그랬다라는 거는 1학년 때부터 개선을 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놓친 상태로 3학년까지 올라왔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의 행동이 개선이 못한 채 이거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돼가지고 지금 상황이 흘러간 거거든요. 분명히 1, 2학년 때 담임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노력들이 어떤 노력이었는지는 조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작년에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계신다면 한번 여쭤보시는 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학생 상담 반드시 하시고, 뭐가 불편한지, 그리고 뭐가 이렇게 불만인 건지, 그리고 왜 안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면밀하게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조금 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상담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레포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안녕하세요, 안녕, 잘 지냈어, 아침 먹고 왔어, 뭐 오는 길에 힘들진 않았니,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너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반드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꾸중을 한다라고는 하셨어요. 그럼 약간 혼은 내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지를 했을 때 지금 아이가 큰 소리로 책상을 치는데 수업을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이 수업방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께서 조금 세게 더 세게 말씀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는 사실만 가지고 조금은 더 크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 주변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게 아동학대는 어쩌네 막 자꾸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반드시 제지해야 될 건 제지해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학생들이 지금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잖아요, 선생님. 지금 이거 끊어내지 못하면 얘가 3학년 1학기 이제 넘어가고 2학기 됐을 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 학습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게 될 텐데, 학습권 침해가 계속 발생하는 모습이 학부모들 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선생님께서 민원을 대대적으로 받으실 겁니다. 학교도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끊어내셔야 돼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학부모님이랑 면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담 주간에 상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어떤 양육적인 태도를 받고 있는지, 엄마랑 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도 좀 들여는 봐야 된다. 학부모님께 이런 문제 행동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불만 뭔지, 이 내면, 내 의식 이런 것도 좀 봐야 된다 싶어서 일단 그 부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 생활지도가 안 먹힙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로 지금 소리를 치고 어느 정도로 지금 하고, 선생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어느 정도까지 나가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께서 이 아이를 휘어잡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하셔야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힘으로 꺾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여자분이신지 남자분이신지 제가 모르고, 이 학생이 지금 여자 학생인지 남자 학생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놓고 본다면 선생님께서 눌러줘야 됩니다. 얘는 힘으로 약간 눌러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평가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수행평가나 팀 프로젝트나 이런 걸 했을 때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받아주세요. 평가 그냥 안 했어? 받아주세요, 그대로. 그리고 이제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거지. 아이가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그대로 나가는 거죠. 객관성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있어서 말씀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키지 않으면 전혀 안 한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분명히 그냥 안 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알아내야지. 그걸 알아내야지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죠. 근데 그거를 가장 알아내기 쉬운 방법은 상담이에요. 상담밖에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 필요하시다면 긴급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위클래스가 있다면 전문 상담 선생님 연결하셔가 또는 전문 상담사 연결을 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홍조만 선생님 밑에 올려주신 게 있어서 바로 볼게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예쁘게 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처음에 단호하게 제지했었는데 큰 소리를 왕 울어버려서 그 이후로는 사실 못 돈 내고 그만하라고 조용히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사실 전혀 못 휘어잡고 있습니다. 아이는 남학생, 저는 여자 교사예요. 우는 거를 방치하시면 안 돼요. 울게 두시면 안 돼요, 선생님. 아이가 3학년 정도 됐잖아. 절대 울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애들이 울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이의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뭔가 굉장히 속상해. 그리고 굉장히 뭔가 억울해. 그리고 뭔가 되게 답답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약간 좌절감을 느껴요. 굴욕감을 느꼈어. 라고 한다면 아이가 울어요. 울 수가 있어. 그런 거는 따뜻하게 달래주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혼을 내거나 또는 교육적인 상황에서 얘가 그냥 못하겠다고 갑자기 울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받아줄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 울 때 저 더 단호하게 가요. 우는 거 아니야. 지금 너 울려고 하는 상황 아니야. 운다고 해결되는 거 없어. 지금 울 수 있는 상황 아니야. 울어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단호하게 갑니다. 그러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가 울어요. 뭐 울 때가 있어. 가끔씩. 그때도 이제 뭐 달래줘야 될 때는 달래주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단호하게 가요. 그럼 애들 바로 그칩니다. 눈물. 바로 그쳐요. 눈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걸 선생님이 알려주셔야 돼. 그걸 알려줘야 돼. 얘는 우는 게 치트키예요 지금. 그건 아니라.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그건 상관없어요. 남학생이더라도 왕 울어버려. 울지 마. 너 우는 거 아니야. 지금 우는 타이밍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물론 그 상황에 대한 설명도 해주셔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는 거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생활지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면 저는 저희 담임반에 상관없이 제지를 하거든요. 뭐 불러다가 뭐 얘기할 때도 있고 생활지도 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차피 내 업무가 그거니까. 그래 하는데 그 상황에서 우는 애들이 있어. 우는 애들인데 울지 말라고 합니다. 딱 정확하게 울지 마. 너 우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왜 눈물을 흘려? 너 지금 울어서 이거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선생님이 지금 너한테 지도를 하는 거야. 왜냐면 얘는 울면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물론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그쳐요. 울음을 끊을 수 있어요,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좀 단호하게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자는 뭐 아동학대네 뭐네 저한테 얘기를 하겠죠. 저는 이게 맞는 거라고 봐요. 경험적으로. 저는 진짜 제가 십몇 년 교직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절대로 울음으로 모든 걸 해결하게 하지 마세요. 울음을 아이들이 치트키로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선생님들. 굉장히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울 때는 그 눈물 흘리는 그 행동마저도 제지를 하셔야 돼요. 막아주셔야 돼요. 물론 눈물이 흐를 수는 있어. 눈물이 흐를 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소리를 내서 울어. 엉엉 운단 말이야. 안 됩니다. 딱 끊어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정말 아이가 진짜 좌절감을 느껴서 굴욕감을 느껴서 또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는 거야. 그런 거는 달래줘야 된다 했어 내가. 근데 그게 아니라 울음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받아주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께서 아이들 더 예쁘게 보려고 노력하겠다 하셨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이었는데 낙인은 찍지 마십시오, 선생님. 절대로 낙인은 찍고 들어가지 마세요. 선생님께서 아이 더 예쁘게 볼 수 있도록 잘하는 건 또 많을 거야. 잘하는 것도 있을 거야.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책 필할 때 책 필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선생님 뿜뻑뿜뻑이라도 보고 있을 때도 있잖아. 그런 것마저도 칭찬해 주시라고. 아, 오늘 철수가 책을 가장 먼저 폈네. 철수가 선생님을 잘 보고 있네. 철수가 오늘 바른 자세로 앉아있네. 다 칭찬거리예요.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칭찬의 기억을 계속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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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라도 한 번 더 맞춰주시고 한마디라도 더 대화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선생님께서 래포 형성하셔야 돼요. 그러고 낙인은 절대 안 찍으셔야 됩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얘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해도 선생님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절대 아이 눈치 보지 마. 그렇게 할 거 아닙니다. 얘가 모를 것 같죠, 선생님? 선생님이 눈치 보고 있다는 거. 얘 다 알아요. 3학년 정도 됐잖아.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충분히 참고하셔가지고 생활지도 슬기롭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자, 우리 정희연 선생님. 울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게 아동학대면 저도 부장님 말씀처럼 진짜 사소한 거 하나 잘하면 그 리액션 크게 해주면서 칭찬하고 아닐 때
때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해요. 그 갭이 클수록 애들이 선생님을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 온도 차이를 약간 좀 느껴야 돼, 애들이. 그리고 내가 뭔가 이 생활지도를 받고 훈육을 받고 혼나는 상황이 상당히 불편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도 그냥 선생님이 편하게 해주는 대로. 내가 애들 옆에 친구 때렸단 말이야. 팼단 말이야. 또는 내가 뭐 선생님한테 쌍욕을 했단 말이야. 얘도 알아, 잘못한 거. 이게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모르지 않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생활 지도가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분위기적으로 그게 이끌어지지 않았을 때 아이들은 당연히 그게 강화가 돼요. 아, 선생님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선생님 혼내는 거 하나도 안 무섭네. 약간 이렇게 간다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 분위기,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아이들이 인식은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고 느껴야 돼. 그거를 초등학교 시절부터 잡아줘야 돼요, 그거를. 근데 그게 없어, 요즘. 그러다 보니까는 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이 막 달랜단 말이야. 타이르고. 단호하게 한다고 해봤자 막 세게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그게 학습이 되니까 아이들이 점점 더 지금 더 세게 하는 거죠. 더 큰 자극으로서 선생님을 건드리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거지. 문제입니다.